일단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6월 5일 취임 다음 날에 이른바 방탄법도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인데 그전에 이건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말로써도 예상과는 달리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다는 이 얘기. 먼저 그 목소리 잠시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이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했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그 과정은 뭐 말하기 그렇고.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선고한다 그래서 아 고맙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아 빨리 해주는구나. 대법원은 법률 판단만 하게 돼 있어요.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 사실관계를 바꾸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거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 갑자기 파기환송돼서 황당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어떤 범죄 피의자가 대법원의 판결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재판 거래를 한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툭하면 꺼내는 내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내란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누구와 사법 거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을 일삼고 사법내란을 부추긴 세력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어제 각 후보발 대법 측과제 이제 난 깔끔하게 기각인 줄 알았다. 대법원 쪽과 소통 얘기가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한 조응천 전 의원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특종일 수가 있는데 처음 하는 거다. 특종이다. 그러니까 뭐가 별로 잘못된 줄 몰라요.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보면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이란 것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사법부를 대법원을 자기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정치 공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허위사실 공표죠. 이건 진짜 실수한 겁니다. 조응천 전 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전 의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 바닥에서부터 붕괴. 마치 이제 최인영 변호사님 이 얘기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안 되건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농단 특검법 발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민주당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승태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와의 어떤 그 사법 사건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상 양승태 특검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통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그때 있었던 양승태 코트의 핵심 관계자들 대부분 다 깜빵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그거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게 허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께서 공선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성립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민주당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공무단인가? 거기에서 이거 직접 소통한 것도 아니고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그대로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방송했던 언급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상대방이 저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니 법원이 상대방 변호사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측 변호사하고 내통해가지고 미리 판결 결과를 알려준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죠? 민주당의 법조인인 그 국회의원들, 법조인인 그 대변인들한테 전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사건이었다고 상대방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사건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제가 봤을 때 앞에 있었던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리스크 그리고 이른바 유시민의 차별적 발언 그것보다 유시민 전 훨씬 이사장이요. 더 예. 훨씬 더 큰 법적 파장이 있을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님의 본인의 직접된 이런 대법원과의 소통 얘기, 뭐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이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법을 흔드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준욱 대변인 직접 소통했다고 말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 건 더 큰 문제라고 최인영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일단 지금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사법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대법원과 소통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소통한 것처럼 쌍따옴표를 쳐가지고 그걸 기사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짓이니까 그 기사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이 안 될 경우에 사법 처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김문수 후보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대법원에서 누구와 사법거래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법거래가 됐다면 이재명 후보가 기각 판결을 받아가지고 무죄를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법거래가 있다라.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거 저기 그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법거래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전원이지만 본인들 우리 민주당에서 대다수도 아닙니다. 예. 모든 법조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그 기각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봤을 거예요. 왜냐? 국민의힘에는 또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소심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소심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관들께서 지금 현직 대법관들께서 쓰신 판결문 소위 판례라고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부분을 예. 그대로 갖다가 썼는데 그것이 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거래 이런 거 다 떠나서 당연히 대법원에서 기각 판정이 나올 거다라고 했던 기대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알겠습니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당일 저녁이고 이제 진짜 투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의 반론권을 공정하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뭐 최인영 변호사 반론까지 듣지 않고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뭐 1심과 대법원 판단이 거의 비슷했고 뭐 10대 2가 나왔고 항소심만 달랐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가 민주당의 반대인 또 국민의힘의 시각이니까요. 그건 제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전날에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법 측과의 소통 얘기를 했고 깔끔하게 기각인 줄 알았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황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투표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를 하면서 본인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투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뭐 아마 일각의 평가는 이재명 후보가 애둘러서라도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마 저렇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앞당겨서 대법원이 판단 내린 거를 뭐 비판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했었는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민 투표권을 소중히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재현 대변인 근데 이건 있어요? 어쨌든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큰 문제고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고 이거 중차대 얼마나 그냥 보통의 주요 사건도 아니라 중차대한 대한민국 정신을 뒤흔들 만한 사건인데 이게 비밀 유지가 안 된다는 건 일단 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과정이지만 비밀 유지가 되지 않고 결론을 알았다면
사법농단이죠. 농단. 그러나 지금은 풍문이지 않습니까? 저도 풍문으로 이제 지인에게 소통을 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누구가 내정됐다고 하더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소통을. 잠시만요. 누구랍니까, 근데? 그거 예. 이제 저도 이제 뭐 향후에 얘기하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예. 기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소통이잖아요.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소통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처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풍문, 이제 여러 가지 참모들도 있고 관련된 법조 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또 기존에 있는 경험들 가지고 했을 때는 이제 상고기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바뀌었다는데 만약에 가정이지만 정말 그 결론을 알았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그 파기환송했을 때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후보 입장에서도 놀라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순간에 어떤 그 전언이 아니라 그냥 소통도 자체가 진실된 소통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있던 뭐 해프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풍문이라는 것도 네. 유력 대권 주자가 선거 전날 했던 말, 또 시점, 그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냥 떠돌아다니는 뭐 여러 뭐 증권가 정보지성 얘기라고 하기에는 비밀부 유지가 안 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뭐 동시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고 당선이 된다면 취임 다음 날 이른바 이재명 후보 방탄법에 대한 민주당의 처리, 이걸 검토하기엔 뜻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인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것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참 오만합니다. 대선 기간에 최소한의 국민의 눈치라도 봐야 되는데 각종 선거법이라든지 이러한 대통령과 관련된 특권을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이 처리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두 개 법안, 즉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제 오는 6월 18일 있을 이재명 후보의 이제 파기환송심의 재판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나면 이제 바로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진행되는 재판,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된 재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건 아마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 만약 그 항소심 법원도 그렇고 대법원이 하겠다라고 하면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가장 민주당의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이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서 올라가 있는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행위 부분을 제외하는 문제, 또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재판은 중단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넣는 문제. 예. 저는 이거 통과시켰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무래도 이제 당선 프리미엄이 좀 있고 좀 어수선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걸 통과하는 게 낫다라는 아마 정무적 판단을 할 거예요. 즉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서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혹여 이게 나중에 통과할 경우에 더 논란이 되지만 뭐 취임하고 인사 발표하고 뭐 그런 가운데서 통과시켜버리면 큰 뒤탈이 없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당면한 6월 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 초기에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 소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바로 이 문제를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논란을 깔끔히 정리한다. 그런 어떤 정무적인 결정을 내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뭐 사법 리스크 혹은 대법 얘기를 잠시 뒤에 또 한번 만나볼 텐데 저희가 지금 이제 6시 직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녁 5시 52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두 분에게 좀 발언기를 또 공이 드릴 테고 그 전에 현장을 잠시 먼저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시간 조금 더 남은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이제 투표 종료까지, 투표 마감까지는 2시간 조금 더 남았고요. 이렇게 되면 채널A 예측조사 결과도 2시간 뒤에 공개가 됩니다. 투표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마감까지 2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이 막판까지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뒤 오후 8시 본투표가 종료되면 봉인된 투표함은 전국 254개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오후 8시 30분쯤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오후 9시에서 9시 반쯤이면 개표율과 개별 후보자의 득표수 등 개표 현황이 실시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 만큼 개표 현황이 공개되는 시간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사전 투표함부터 먼저 개표될 예정이고요.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도시부터 개표가 먼저 마감될 전망입니다. 투표소에는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서기만 하면 오후 8시를 조금 넘기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별로 투표소가 지정돼 있는 만큼 집을 나서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꼭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하고요. 모바일 신분증은 캡처 사진이 아니라 유권자가 앱을 열어서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제1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현장은 가볼 텐데 현장을요. 저런 250개에 가까운 투표소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선관위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직전 대선 투표율보다 이번 투표율이 조금 더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성원 기자,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투표율은 76.0%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다소 높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상황판에 전국 투표 현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오후 1시부터 지난주 사전투표율을 합산해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4시 기준으로 투표율 70%를 넘겼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는 73.9%로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도 0.3%포인트 높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0.7%인 전남이고 광주와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70.1%였습니다. 오늘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돼 투표 마감까지 2시간 남았는데요.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죠.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인 77.1%보다 높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997년 12월 대선 이후로 27년여 만에 80%를 넘을지도 주목됩니다. 사전투표 당시 부실선거 논란을 빚은 선관위는 투표관리 인력 13만 명을 현장에 배치하며 초긴장 상태로 본투표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당시 벌어졌던 투표지 반출과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국 사무관리원 등에게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76%다 지금 이 시각. 지난 대선 77.1%였는데 아직 2시간 남았으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이 정도 추세라면 전국 최종 투표율이 77%대 후반 혹은 78%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모르죠. 각 지역구마다 좀 더 투표율이 또 막판 이제 또 몰리는 측면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76%입니다. 투표율 얘기를 좀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아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 얘기를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영 변호사님. 6월 3일 대선 오늘이고 내일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 취임식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취임 다음 날에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1, 2심 모두 중형이 나왔고 18일에는 이건 모르겠어요. 재판 중지될지 말지. 물론 그 전에 재판 중지법도 민주당이 처리한다고 하니까. 근데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거를 보고 대통령 다시 뽑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을사년에 옛날에 을사 참 늑약도 있었습니다만 21세기 을사년에는 만에 하나 전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역전승을 예측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대통령 선거가 2번 있는 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래프에 보입니다만 6월 3일 오늘 대선이고 내일 결판이 나죠. 취임식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 날인 6월 5일 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의 평화부지소로 임명을 했던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심, 2심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1, 2심의 다 판결 이후에 보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되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였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님의 1심 판결이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선행되는 공범에 대한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은 후행되는 공범에 대한 판결에 사실상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유죄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른바 레임덕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미 바로 지금 취임하자마자 바로 국회에서는 얼씨구나 하면서 지금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지금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민의 역풍이 바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그 상황은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미국 소고기 수입 문제로 있었던 그 촛불 집회 그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용기 있게 그렇게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입법을 줄줄이 할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최진영 두 분이 일단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소고기 파동 이 얘기와 이런 정권의 위기 얘기를 좀 아예 사법 리스크와 비교했는데 김준욱 대변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6월 18일에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파기한 선심은 당연히 열려야 되고 그 결과도 좋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대선이 다시 열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6월 18일 날 파기 환송심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저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결론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또 재상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저도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법률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거 우리가 공선법이라고 하는데요. 공선법에 제264조에 보면 당선 무효 조항이 있습니다. 이 당선 무효가 된다는 뜻은 당해 선거에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해 선거는 지금 이 공선법의 심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이지 이번에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대해서의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과연 이번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선법 192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인데 이 경우에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당선된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선거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될 경우에 취임할 수 없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의 두 조항을 적용해 보면 과연 설령 상고심에서 재상고심에서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피선거권의 자격 그로 인한 그 형의 상실 무효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계의 저희 법률 전문가들께서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짧게 법률 전문가로서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정말 유수의 대학교 졸업하신 분이 무슨 문제로 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법시험 내지는 행정고시를 시험 쳐가지고 그 합격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유죄가 확정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그 전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미 나는 벌써 그 사법시험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사무관인데 나한테 무슨 자격이 생겨 이런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씀은 법률적으로 정말 제가 그 법률 전문가로서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한 가지 헌법 68조 2항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되면은 진행되는 형사사건 그냥 정지시킨다. 그게 헌법에 맞다라고 하는데 헌법 68조 2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대통령이 그 판결에 의해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재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있어오던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 의해 가지고 자격이 상실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고리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도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헌법 68조 2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인 헌법 68조 2항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위헌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하나 그 판결을 그 법을 만든다. 그러면은 해당 사건의 공판검사가 그 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뭐 일단은 이 부분은 전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민주당이 취임 다음 날 뭐 국회 본회의 뭐 열어서 뭔가 이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위까지 방탄법 검토 논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